강의 목표. 과연 내가 만난 게 찐 일반인인지 또는 일반인이라고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인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진짜 명확한 기준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께서 항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주변에서 절대 일반인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일반인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형님들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조금 일침을 가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사실상 일침은 좀 제가 주제넘는 얘기고, 그냥 정확하게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마음고생하지 마시라고. 먼저 알아야 할 사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830만 동, 일주일 주 6일 근무고요. 하나로 45만원 정도 선이 베트남의 평균 근로자 임금입니다. 자, 그리고 대도시 기준에서는 그 최저임금을 책정을 해놨는데 월 530만 동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0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급여가. 중요한 정보니까 알아두시고, 베트남 기준으로 월 1000만 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0만원 정도 벌면 중산층 정도의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베트남이 중산층의 인구 비율이 26%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인 베트남의 소득 구조를 알고 계셔야 형님들이 좀 파악하시기에, 일반인을 판단하시기에 좀 더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게 현실입니다. 2026년 최신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결혼 연령도 많이 늦춰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대도시 기준이에요. 시골은 지금도 빨리 결혼합니다. 막 16, 17도 결혼하는 경우 많아요. 대도시 기준으로, 도시 기준으로 여자들이 20대 중반, 남자는 20대 중후반 결혼을 하고요. 철저한 모계 사회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반갑습니다. 베트남 소비 시장의 72%가 여성 소비 시장입니다. 이게 지금 베트남이 대학이 2년제, 3년제, 4년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도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4년제를 졸업하면 여자애들도 23이고 얘네들 군사교육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배운 애들이 사회에 23, 4 정도는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평균 급여가 1000만 동 정도다, 50만 원 정도다. 그것도 제가 말했던 정규적인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 기준이고, 서비스 직종, 제가 일례를 들어드리면 베트남에 있는 로컬 마사지샵, 한국인들이 가지 않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로컬 피부샵, 대충 피부에다가 크림 바르고 쪼물딱쪼물딱 거리는 그런 서비스업들이 한 달에 25일을 일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한 달 평균 급여가 한 600만 동 정도 됩니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참고해주시고, 무려 한인이 오는 곳들은 거기다 팁 같은 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받죠. 일반적인 구조가 그렇고요. 자, 일반인 판독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형님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크게 여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판독 기준은 확실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Q&A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 라방이 구성이 지금 앞에 편집본, 그 다음에 Q&A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Q&A 시간은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들,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Q&A 때 버퍼링 때문에 끊겨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도 이어서 가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새로 채널을 세팅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하트 표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담으셔가지고 하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SNS. 자,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로 같은 경우는 메신저라서 본인들이 조금 컨트롤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일반인들은 진짜 SNS를 활발하게 해요. 별의 내용을 다 올립니다. 일상 내용들을. 근데 반문화 애들은 제가 이제 일반인과 반문화를 구분을 해놨는데, 일상 내용은 있을 수 있는데 사치품, 그 다음에 자랑 같은 거, SNS가 또 너무 깔끔하거나 사진이 없거나 이러면 이중 계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풀메이크업에 노출 수영복 사진이 다수다. 100%입니다, 형님들. 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애들은 SNS를 다중 계정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반문화 애들은 본인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노출이 두렵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항상 이중 계정을 쓰죠. 그게 아니면 대놓고 그냥 반문화 계정, 개인 계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일반인들은 진짜 막 자기 어릴 때부터 사진부터 다 있어요, 애들이. 역사를 알 수 있는데 갔는데 사진이 많이 없거나, 이것도 그냥 가락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뭐 상품 홍보, 화장, 사치 막 이런 거만 올라와 있으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 근거들을, 그러니까 단서들을 모아서 형님들이 추론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치품 소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소득 대비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다닙니다. 아까 제가 한 달에 평균 급여가 830만 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동이면 중산층,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0만 원 이상 벌면 중산층인데 아이폰이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9형,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나라도 할부로 구매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본인들이 아이폰 그렇게 쓰고 싶다 하는데, 알잖아요, 베트남 여자애들 아이폰 진짜 좋아하는 거. 그렇게 쓰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할부로 9형을 삽니다. 할부 9형은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이폰 최신형, 그러니까 아이폰이 지금 17까지 나왔는데, 한 16 정도까지 쓴 애들, 그거는 중고도 비싸요, 형님들. 근데 아이폰 최신형을 들고 다닌다? 그럼 10,000%입니다, 형님들.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 사는 티를 팍팍 냈어. 그러면 이해를 제가 하겠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뭐 가족에 누가 아프네, 뭐 엄마가 아프네, 아빠가 아프네, 동생을 지가 부양을 하네, 동생 3명 있네, 뭐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100%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명품 같은 경우에는 진품, 가품 구분이 우리가 좀 힘들어요. 베트남 나라 특성상. 그래서 아이폰이 사실 최고의 판독이고 그 다음은 뭐냐? 거주지 정보입니다. 거주지 정보. 고급 아파트에 여러 명이 산다? 야, 너네 돈 없으니까 여러 명 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고급 아파트 사는 것 자체가 걔네들 일반적인 소득 수준이랑은 궤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원룸을 대부분 못 사는 이유가 원룸이 아무리 싼 데라고 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로컬 아파트들이 한 달에 한 400만 동 정도 합니다, 원룸이. 화장실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집에서 부산 오뎅 형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오라병 최근에 도졌다는 소문이 돌렸는데 그래서 라방 오셨구나. 아무튼 원룸을 사는데 한 400만 동 정도가 얘네들의 사치의 그 맥시멈 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네들이 한 달에 800만 동을 벌면 버는 돈의 절반이잖아요. 집세로 절반을 내면 생활비로는 진짜 빠듯하겠죠? 그래서 보통 원룸에 2명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200만 동, 200만 동씩 부담하고 대학생애들이 학교 앞에 가면 원룸에다가 한 400만 동, 300만 동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침대에 어차피 여자애 조그마니까 지그 둘이서 살면서 한 달에 한 200만 동씩 월세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고. 근데 매트릭스든 뭐든 형님들이 들어보셨던 그런 고급 아파트들.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휴 숙소든 에어비앤비든 가는 아파트는 현지 베트남 애들이 진짜 완전 최상류층만 사는 아파트입니다. 월세가 기본적으로 투룸 기준 2천만 동씩 100만 원씩 넘어가는데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 못 살아요, 거기. 집이 잘 살거나 아니면 진짜로 방문하는 애들밖에 없다는 얘기죠. 4명이서 산다고 쳐요, 투룸을. 보통 투룸을 4명이서 하면 아까 제가 2천만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인 아파트, 고급 아파트 한 달에 2천만 동 정도 하면 좀 싼 거거든요. 그 동네에서. 그래도 4명이서 한 달에 500만 동씩을 부담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했던 400만 동을 둘이서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치면 인당 200인데 인당 500은 이미 소득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파트에 여러 명 산다? 너네들 열심히 사는구나가 아니고 고급 아파트에 여러 명 살면 그냥 100% 방문해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보도 노래방에서 얘네들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채빚을 진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보도 애들이 공동주택을 빌려줍니다. 방 하나에 여자 둘, 방 2개에 여자 4명을 보도에서 월세를 내줘요. 되게 싼 걸로. 그래서 여자애들이 진짜 거기서 고양이처럼 모여 살아요. 그리고 걔네들 일하고 돈 갖고 일하고 돈 갖고 그것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튼 그런 거고요, 형님들. 자, 생활 패턴입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사실 이걸로 판단이 진짜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생활 패턴이 뭐냐면요.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일을 하는 일반인들은 무조건 아침에 일합니다. 베트남의 출근 시간이 대부분 8시고 얘네들 오토바이 타고 준비하고 가기 때문에 7시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애들이 야행성,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형님들. 베트남 애들 중에서 형님들 연락하면 맨날 새벽에 연락 오고 아침에 낮 3시에 일어나고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이 다 반문화 애들인 겁니다. 정상적인 애들은요, 10시, 11시만 되면 자요. 연락하다가 끊기는 패턴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면 잘로 노구인 시간 보면 알던가. 일반적인 애들은 진짜 10시, 11시만 되면 오빠 피곤해, 나 잘게 한다고요. 근데 반문하는 애들이 새벽 2시에 연락 오죠. 오빠 뭐해?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낮 3시에 일어나죠. 생활 패턴만 보면 결국 답이 나온다.
우리가 흔히들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야행성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일반인들은 되게 열심히 삽니다. 제가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그 아파트에서 지금 하노이 살 때는 빨래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래 업체가 아파트 단지 1층에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배달을 와서 빨래를 수거해 가고 다음은 갖다 주고 이 나라가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 거를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다낭에서는 그 업체를 못 찾아가지고 집 근처에 개인이 하는 곳을 찾았어요. 베트남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요. 걔 그 부부인데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내가 이제 빨래 수거해 가라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봉지 들고 와서 제 빨래 수거해서 그다음 오토바이 싣고 그다음 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빨래 끝났으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다시 걔네들이 갖다 줍니다. 빨래를.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되게 가격도 생각보다 안 비싸고 그 다음에 빠릿빠릿하게 잘하길래 제가 열심히 그거를 이용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 사무실에 작업을 하면서 그랩을 탔어요. 근데 그랩 탔는데 기사가 저를 보면서 되게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랩 기사들이랑 친해질 리가 없는데 하면서 걔가 갑자기 저한테 그 주먹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일단 모르고 일단 주먹 인사 쳤죠. 쳐달라 하길래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빨래하는 친구들이라고요. 야, 너 진짜 열심히 산다. 낮에는 빨래하고 저녁에는 그랩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어디 급하게 갈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던데 이게 마치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로 치면 한 3, 40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하러 한국 분들이 미국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때 막 세탁소에서 일하고 막 운전하고 했던 우리 그 어른들 세대. 그때 세대를 제가 본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오뎅 형이 오라병 걸리셔가지고 꽁 보고 싶다. 인정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형님들. 대화 내용 및 주제. 저 이것도 형님들이 이거는 좀 주관적이라서 판단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대화 내용이 형님들이 말이 통하든 말든 번역기를 쓰든 말든 간에 뭐가 제일 그렇냐면요. 일반 애들이랑은 솔직히 말해서 할 얘기 많이 없긴 합니다. 근데 반문화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얘기는 잘 통하는데 꼭 결론이 돈으로 납니다.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 아무리 친해도 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뭐만 하면 돈 얘기를 해요. 여기서 형님들이 판도끼를 뺑글뺑글 돌리셔야 됩니다. 아, 얘는 반문하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반 애들은 막 그런 거 물어봐요. 밥 먹었어? 뭐해? 영화 보러 갈래? 막 이런 얘기들 하고, 막 한국 드라마가 어떻고 저떻고, BTS가 어떻고, 지드래곤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문화 애들은, 오빠, 나 아빠가 아파가지고, 지금 계속 병간호 하고 있어. 근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달라고는 안 해, 또. 조심스러워야 돼. 대놓고 달라고는 안 하는데, 아, 이게 뭐, 아빠가 너무 아픈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아무튼, 뭐 형님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니까. 근데 좀 더 철저한 거, 확실한 카드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좀 심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깊은 사이가 되셨을 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25,000%입니다. 25,000%. 122,2,000%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냐면요. 깊은 사이가 되면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슴 성형입니다. 가슴 성형. 진짜로 이 가슴 성형에 대해서 우리 형님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 가슴 성형은 되게 좀 빡센 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5,000%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형님들 한국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전, 3년 전쯤에 뉴스 기사에서 본 내용으로는 베트남 전체에서 가슴 성형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가 20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전부 다 하노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성형은 할 수 있어요. 이 나라도 성형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근데 가슴 성형은 진짜로 그 전문가들이 3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야매로 해요. 호치민이든 다낭은 아예 병원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노이 가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호치민에서 야매로 하는데 비용도 비쌉니다. 그 촉감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여자가 저한테 알려줬는데 우리가 만졌을 때 그 일명 제가 분류를 하면 촉감을 좀 실제 같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돌 같은 애들이 있어요. 제가 뭐 속칭 돌젖이라고 부르는데 돌처럼 딱딱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돈이 많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좀 부드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가슴 성형에 대해서 형님들이 취향이 확고하게 갈리거든. 저는 의젓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의젓도 상관없다. 보기만 좋으면 좋다라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형님들도 많고. 근데 아무튼 여자애들이 가슴 성형에 대해서 얼굴 성형 대비 가슴 성형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것 자체가 비용도 비용인데 겁을 먹어요. 속된 말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노이에 비행기 타고 가서 전문의한테 하는 게 아니면 호치민이나 이런 데서 야매로 해버리면 걔네들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수두룩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도 한다는 거는 뭐다? 목표가 확실하다. 바로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그래도 일반적인 통계상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도 유튜버든 BJ든 가슴 성형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처럼 의젓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뎅형처럼 의젓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관상용으로 큰 게 좋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치어리더든 뭐든 엄청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인플루언서들이.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반문화 애들 중에서도 통계학적으로 걔네들이 좀 더 사랑을 받나 봐요. 왜냐면 에코를 많이 띄니까 에코 애들 사진을 할 때 보통 본인의 몸매 사진도 찍잖아요. 그랬을 때 가슴 사진을 안 찍는 것보다 의젓이지만 빵빵한 게 좀 더 초이스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뭘로 귀결된다? 돈벌이로 귀결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목숨 걸고 돈 벌려고 본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 성형이 되어 있으면 25,000%입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단계는 아직 베트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제가 적었는데 여성의 날 때도 행사 많이 하더라고요. 할인 이벤트 같은 거. 근데 이 나라는 할인을 하면 그 서비스도 할인이 돼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적어놨는데 형님들이 생각하는 겪었던 베트남 친구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일반화하는 건 아닌가 싶지만은 그래도 생각했을 때 애들이 대부분 조심스러워해요. 정상적인 친구들은. 그러니까 형님들께서 진짜 막 한국 아이돌처럼 생긴 게 아니면 여자애들이 클럽이든 헌팅이든 일반인들이 막 원나잇까지 가고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겁을 많이 내요, 얘들도. 근데 그렇게 가는 친구들은 보통 돈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일상에 대해서 되게 소소한 공유가 많습니다. 진짜 찐 일반인들이랑 데이트를 하면 막 밥 같은 거 먹고 데이트하고 걔네들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돈이 진짜 안 들어요. 막 노상 카페에서 대신 커피 마셔야 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럼 대부분 돈 얘기를 하지 않죠. 이게 일반인들의 보통 일반적인 포지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우리 반문화 애들이랑 만나면 형님들 알잖아요. 여자애들이랑 자 일반인들 말고 반문화 애들이랑 데이트 하잖아요. 일단 시작이 하이딜러우입니다, 형님들. 그렇지 않나요? 여자애들 맨날 하이딜러우 가자고 하잖아요. 하이딜러우 둘이서 먹어도요. 이발소공은 일반인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이딜라오가 남자 여자 둘이 가잖아요. 베트남 애들이 보통 참새 모이만큼 밥을 먹거든요. 뿅아리들 그 쪼듯이 먹는데 그래도 걔네들이 하이딜라오 정도 가면 분발합니다. 야씨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먹는데 둘이 가면 한 150만 동 나옵니다. 하이딜라오가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뭐 평균적으로 먹는다 쳤을 때 술 먹으면 더 나오겠죠. 근데 150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8만인데 일반적인 데이트 하잖아요. 여자애들이랑 베트남식 먹으면 진짜 한 2, 30만 동 안에 먹어요. 그러니까 6, 7끼짜리인 거죠. 기본 세팅으로.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데이트하면 그게 있죠. 반달은 형님 그 건달 반반이고 반창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 반달 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이 나 한국식 BBQ 좋아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형님들이 신나가지고 그래 삼겹살집 가자 이렇게 해서 삼겹살 먹거든요. 뭐 하노이는 리딩이 되고 호치민은 1군 막 2군 이렇게 되겠죠. 7군이든 다낭도 뭐 판만동이나 이렇게 될 텐데 가서 삼겹살을 드시면 형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싸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또이또이해요. 근데 반갑습니다. 베트남 애들이 가는 삼겹살집은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식 삼겹살이라고 데려가면 무슨 인당 30만 동 이렇게 해서 뷔페식으로 나오는 그런 데가 가요. 그러면요 진짜 막 고기가 내가 이게 고기를 씹는 건지 타이어를 씹는 건지 모르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애들이 좋다고 먹어요. 그리고 말하죠. 오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정서라고요. 하프창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말이죠. 반창들은. 하이딜라오는 이게 형님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맨날 거기 가자고 하니까 지그들 가서 인스타 찍고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틱톡 라이브 하면서 응 나 오늘도 하이딜라 왔어 이거 하러 간다고 말이죠. 근데 정작 로컬 애들은 어디 가냐면요. 하이딜라오가 이제 우리 하파 러우라고 하는데 샤브샤브라고 할게요.
샤브샤브를 그냥 로컬 샤브샤브집을 가요. 로컬 샤브샤브집 가면 둘이서 50만 동이면 떡을 칩니다. 50만 동으로 해도요, 배 터지게 먹고 나와요. 하이딜라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로 치면 그겁니다. 그냥 인스타 핫플, 자랑용, 친구한테 영통용. 야, 나 오늘도 하이딜라우 왔다. 부럽지? 약간 이런 정도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급스러운 식당이니까. 왜냐면 걔네들이 또 사심이랑 이런 것들 잘 못 먹는 애들 많거든요, 문화 자체가. 근데 샤브샤브는 원래 발달한 문화라서 고기에 샤브샤브에 야채에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저는 형님들이 하이딜라우 가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샤브샤브를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화입니다, 만화. 호치민, 하노이, 다낭 전 지역에 다 있고 빈컨몰 내부에 있는데 지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는 1인당 뷔페 메뉴가 있습니다. 30몇만 동, 40몇만 동, 50몇만 동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45만 동짜리만 해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고기가 무제한이거든요. 야채랑. 근데 제 생각에는 하이딜라우랑 퀄리티가 똑같아요. 근데 둘이서 가시면 자 3인 같다 칩시다. 남자 3인 하이딜라우에서 부수면 한 400만 동 나옵니다. 아, 더 나올 것 같은데 한 500만 동 나옵니다. 최소. 근데 만화 가셔서 3인 드시면 뭐 부가세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150만 동 나옵니다. 근데 퀄리티는 똑같아요. 심지어 하이딜라오는 뷔페식이 아닙니다. 메뉴고요. 만화는 무한 리필이에요.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있고 제가 가끔씩 그 친구들이랑 단백질 보충하러 폭식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가실 거면 베트남 전 지역이 다 있으니까. 저 뭐 홍보대사 아닙니다. 아무튼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형님들. 하이딜라오 치가 떨리네요, 형님들. 하이딜라오는 1년에 한 번 생일 때 가는 곳이에요, 원래라면. 근데 뭐 얘네들이 남자만 만나면 가자고 하잖아요. 오빠 하이딜라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얘기를 하죠. 내가 너 하이딜라오 사줘.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잘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또 공정거래 하겠죠. 전혀 거래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형님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제 방송을 듣고 영상을 보신 형님들은 여행객이십니다. 교민이 아니고. 그래서 와서 여행 와서 어떻게 만났는데 뭐 이발소 애들이 될 수도 있겠고 가라오케에서 안 만난 거예요. 일단 이발소든 뭐 마사지든 이런 경계에 있는 업종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사실 일반인이 아닐 건데 애매하다는 생각 들 때부터 일단 반문해드리거든요. 무조건. 근데 형님들 마음속으로 반문화가 아니길 빌는 거겠죠. 사실상 반문화인 거 확정인데 내 마음이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 내가 생각이 나름이야. 쟤는 일반인이야. 이런 상태인 거죠, 형님들이. 근데 형님들께서는 여행객이라서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다음 여행가 언제 올지 모르고 연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 여행 안에 결실을 맺고 싶으시다. 그 결실이 뭐 연애가 되었든 하룻밤이 되었든 되겠죠. 그럴 때는 형님들이 돈 찍로 하셔야 됩니다. 여자애들은 이미 형님들의 배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시감이 들 때가 있어요. 여자애랑 나랑 연락을 하는데 분명 가라오케는 아닙니다. 분명 가라오케 코는 아니라서 대놓고 반문화 애들은 아니지만 바, 클럽, 이발소, 마사지 등등등 착석식당 등등등 경계에 있는 곳에서 만났어요. 그럼 형님들은 아직 베트남을 많이 안 와보셨으면 얘네가 말로만 듣던 일반인?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걔네들은 이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대화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없다. 예를 들어서 형님이 마치고 나랑 밥 한 끼 하자. 그럼 걔가 오케이 좋아요 하면 진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야 너 나랑 마치고 밥 한 끼 하자 하는데 답장도 뜨문뜨문하고 막 연락도 다음날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와주셔야 되는데 못 놓겠는가요? 여행 왔으니까 아쉽고 그럴 때는 바로 돈 찍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딜라우 일식집은 먹지도 않으면서 사진용이에요. 사진용, 인스타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계선에 있는 직종에 만나면 제가 나중에 뒤에서 Q&A에서 사례들을 실제로 알려드릴 거예요. 경계선에 있는 직종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진짜 결실을 맺고 싶으시면 과감하게 돈 찍로 하시길 바랍니다. 영달님 덕분에 탄소나 공항 1공시작 발음이 안 돼. 호치민 공항을 포레스 형 반갑습니다. 50만 동 맞습니다. 저게 바로 동트랙입니다. 동트랙. 자, 그래서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요새 더 재미가 있다고 소문난 Q&A로 이어가겠습니다.